오늘 코스피가 0.09. 자, 하루 종일 하락권에 있다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약보합. 자, 코스닥은 0.59.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형제다 오늘 하락으로 끝났는데요. 먼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각각 0.84, 0.50 약보합권. 제약은 1.5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현재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증시 자금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2차전 섹터로 자금줄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상승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 SDI를 보시죠. 자금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얘는 고점 돌파. 오늘 24만 2,500원. 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죠. 그렇죠?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다. 양봉으로 꽉 차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그쵸? 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상승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얘네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현재 얘네도.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추세 전환이 자, 하락 추세를 끝내고 횡보를 끝내고 바닥을 찍고 전환되는 초기 시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자, 이제 얘도 조정폭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죠? 얘도 이제 상승권으로 이어지는 듯한 추세에 대한 부분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권으로 이어지는 듯한 흐름이 이 부분을 돌파가 되면 이어지겠죠. 하락 추세가 끝나는 게 딱 그 지점에 막혔네요, 오늘. 자, 그런데 이런 성장 섹터, 테크 주식을 제외하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자, 보시죠. 자, 누가 보면 정말로 심장 박동이 죽어 있습니다. 자금이 전혀 돌고 있지를 않아요. 즉,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제가 말을 하면 너무 입이 아플 것 같아서 왜 한국 금융시장이 후진국으로 평가받는지 어찌됐든 중요한 건 후진국이건 나불이건 간에 실적 성장하면 자금줄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본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셀트리온. 우리는 로비가 없잖아요. 그 자금 가지고 해외에서 영업 뛰고 해외에서는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기업 가치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사 합병도 해야 되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헬스케어에 한 공급 매출이 떨어지게 되겠죠. 요거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창고 매출이라고 외부에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수출로만 실적을 평가해서 헬스케어 수출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도 따라서 동행했던 부분이죠. 3사 협병을 해서 제약, 바이오, 케미칼, 바이오, 판매, 생산, 연구, 허가 이런 모든 부분을 일괄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모든 부분 과정을 탄생하게 되는 그런 빅파마 정조준에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까지 중요한 건 실적을 아직 못 찍었죠. 분위기는 상당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제가 큰 그림에서 시장을 평가했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의 해다. 그리고 경기는 좋지가 않다. 시장은 흔들릴 필요가 있다. 아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오늘 키트루다라고 하는 자, 면역관문 억제제, 항암제거든요. 이걸 셀트리온이 개발을 한다는 말을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조금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기업 가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따라온다는 거고요. 실적이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숫자로 본격적으로 찍지 못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다시 심장 박동이 펄떡일 때까지 흔들리지 마세요. 만약에 셀트리온이 기업 가치가 계속 쪼그라들면 아예 방송을 시작을 하지 않았겠죠. 매출액이 2조 4천억까지 갔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프로테이즈가. 매출액 파이가 성장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오면 자금줄은 100%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실줄 단단히 잡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흐름 한번 보고 가시죠. 쭉 하락 추세를 끝내고 저점을 딱 찍고 반등에 나왔어요. 자, 갭도 이제 메꿔 갔습니다. 거의. 그쵸? 갭도 거의 메꿨다. 조금 더 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갭을 메꿔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다른 증시보다 나스닥이 무척 중요하다. 연준의 긴축에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박살이 났고 이제 반등의 선봉대에 서 있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이 중요하고 한국 코스피 흐름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닥과 함께 강한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빵빵 치면 갭이 떴죠. 갭을 메꿀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은. 자, 그리고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그쵸? 얘도 갭을 메꿔야 되겠지만 요 근방에서 움직이길 바라다가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기를 자, 기대해 봐야 되겠죠? 여기가 매물대. 그다음 여기, 여기, 여기.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시죠. 자, 해외 증시를 한번 흐름을 한눈에 쫙 보고 가시죠. 다우죠? 많이 상승했다가 현재 기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나스닥이 반등 나올 동안에 다우는 기었다.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한국 증시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성장 섹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S&P, 자, 반등 나오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그러나 흐름의 폭은 나스닥이 이번 기술적 반등의 대장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니케이도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강하진 않아요. 얘 또한 먼저 반등 나왔기 때문에. 자, 대만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죠. 대만도 반도체 섹터가 있죠. 갭도 떴어요. 얘도. 자, 그리고 상해도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적인 반등이죠. 자, 유로가 가장 강해요. 기술적 반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항생 기술적 반등이죠. 명실상부하게 고개 흐름이 폭이 크진 않지만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홍콩도 볼게요. 기술적 반등 국면, 저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 국면.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독일도 한번 봐볼까요? 얘 또한 유로스톡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엄청 강하네요. 그죠? 강한 수준입니다. 얘도. 유로스톡은 거의 전고점 부분.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기술적 반등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자, 한눈에 보이죠? 지금 기술적 반등은 초기 국면입니다. 여길 뚫었더니 그 다음 여기 자, 매물대에 정확하게 맞고 있죠? 그 다음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긴 비었어요. 공간이 여기 됐죠? 고점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 2023년도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차 잔고인데요. 2월 8일 어제 기준으로 해서 헬스케어 대차 잔고가 43만 주 가까이 줄었어요. 42만 8천 주, 660만 주대. 자, 보시죠. 이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는 대차 잔고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이고요. 고점과 저점의 중앙에서 살짝 내려와 있어요. 현재 2월 8일 어제 기준 약 5만 주 줄어서 925만 주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주를 깼어요. 3200만 주대에서 이제 1000만 주를 깨고 900만 주대 실제로 800만 주대로 갔었었죠. 그쵸? 825만 주. 이게 깨지는 순간을 보고 싶은데 현재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죠? 수급도 정체가 되어 있고 막아져 있습니다. 이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어느 시점엔 분명히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지치지 마세요.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76. 자, 다시 한번 0%대요. 그래서 제가 공매도 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기점과 수급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온다. 공매도 매매 비중 0.76. 거래량은 36만 8천 주. 오늘 0.84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번 0, 5, 1, 1, 3, 7, 1, 1, 3, 2, 4, 2, 1, 8, 2. 자, 어느 순간인가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들은 알고 있겠죠. 물론 그들이 기득권이지만 그들이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인 주가 형성의 주인이지만 장기적인 거는 기업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숫자 찍기 전에 수급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들어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5.28 거래량은 33만 9천 주 오늘 0.50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1.51 거래량은 약 8만 주 오늘 1.5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자사주 체결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2만 주 신청을 했고요. 체결 수량은 2만 주 16만 5천 원에
체결이 되었어요. 자, 자사주 체결로도 현재 주가 상승, 하락은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또 환장하죠. 그쵸? 그나마 자사주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헬스케어. 장중에 5만 주 신청했는데 오늘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어제는 5만 주 신청해서 3,624주가 체결됐어요. 헬스케어 기준으로 해서. 자, 삼형제의 신용 잔고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자, 이 흐름 먼저 보시고요. 찔끔 올랐네요. 0.0 몇 프로 올랐겠죠? 0.02. 0.77에서 0.02 올라서 0.79. 헬스케어 1.36. 얘도 마찬가지로 0.02 올랐고요. 제약도 0.04. 1.14에서 1.17로 찔끔 올랐다. 삼형제의 신용잔고 비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오늘 장중의 호가창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4만 1000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얘는 쇼커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한 또 들어오면 밀죠. 반갑지 않아요. 그다지 반갑지 않다. 자, 그리고 CT가 계속 얘가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격을 계속 민다. NH는 자사주죠. 키움길이 왔다 갔다. 장중에 외국계 흐름 창고를 한번 보시죠. 자, 모건 스탠리가 장중에 들어오면 CT는 막아주고 있는 듯한 어제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CT와 모건이 왔다 갔다. 모건 스탠리는 들어오고 CT는 막고 현재 하루 종일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인데요. 256만 주, 약 229만 주에서 내려간 27만 주 가까이 들어있죠. 요 들어들은 잔량이 최근에 들어왔던 모건 스탠리의 물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230만 주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점에 다시 깨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오려고 하면 주가 상승이 이어져야 되겠죠. 실적 찍기 전에. 자, 셀트리온 삼형제의 수급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셀트리온 기간이 오늘 34,000주 매도. 기간 34,000주는 금융투자가 약 2만 주, 연기금이 15,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모펀드는 4,700주 매수. 자, 외국계 창고는 오늘 6,800주 매수이고요. 개인은 15,000주 가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수급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는 약간 꼬여있지만 최근에 외국계 쪽으로 23만 4천 주가 기간의 15만 주와 개인 16만 주가 외국계 창고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간은 15만 주 매도이지만 이 매도 물량 중에서 금융투자가 6만 주, 연기금이 약 4만 7천 주, 투신이 5만 5천 주입니다.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찍었던 물량이죠. 이게 한 달 물량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방향성이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또 들어와야 돼요. 개인의 매도폭이 늘어나면서 그때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오늘 수급입니다. 기간 12,000주 매도, 외국인은 65,000주 매수입니다. 오늘 개인은 53,000주 매도이고요. 기간 12,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43,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 다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가 11,000주, 투신이 10,000주, 연기금이 약 6,000주, 보험이 약 3,600주 들어왔고요.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약 31만 주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인 약 19만 주, 기관 약 18만 주 가까이 이게 외국인으로 넘어갔던 부분이고요. 기관은 금융투자가 14만 5천 주, 매도의 중심이고요. 연기금은 약 23만 주,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기관 매도의 중심입니다. 사모펀드가 약 15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사모펀드는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특히 연기금 쪽에서 플러스로 전환돼야 되겠죠. 금융투자와 함께 그래야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겠죠. 자, 셀트리온 제약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약 2만 6천 주, 기간 7,5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3만 3천 주 매수였고요. 한 달 기준 11만 주가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10만 주 물량, 기간에 14,000주 물량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삼형제 중에선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 7,5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담당했어요. 사모펀드 약 500주. 수급이 3대 주체가 방향성이 없기도 하고요. 현재 이 부분 꼬였던 거, 얘 또한 방향성이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3대 주체가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10만 주, 11만 주, 14,000주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대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 주체 중에서 26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린다. 셀트리온,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의 총력. 자, 휴미라가 풀립니다. 그쵸? 그리고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 휴미라를 넘어서 세계 매출 1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자, 휴미라를 제끼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내에서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자,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8년부터 셀트리온을 비롯한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2022년 글로벌 매출은 약 26조 원. 휴미라 제끼기 일보 직전입니다. 키트루다의 존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누적 매출 약 1,790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휴미라 매출 예상치 450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대봤다. 1,790억 달러면은요, 한국 돈으로 225조예요. 천문학적인 돈이죠? 약 5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40조에서 50조. 한 해 찍히는 돈이 40조에서 50조입니다. 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선점하게 된다면 과연 셀트리온은 2030 비전을 앞두고 과연 어디까지 성장해낼 수 있을까요? 휴미라를 기준점으로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자, 그리고 키트루다와 옵디보까지, 그리고 ADC까지, 직판까지. 자, 지금은 성장통을 거쳐서 다시 성장이 증명되는 직판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미국에서 직판 시장, 바로 미국의 화이자와 암젠 출신을 영입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죠. 그쵸? 그래서 지금의 주가에 지금 주가에 바로 숨이 멎어있는 듯한, 심장박동이 멎어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그냥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질 테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 터지기 전에도, 이렇게 과거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도, 예전에도 정말 숨죽여서 있었죠? 이때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때보다 거래량이 더 급감했어요. 지금은요.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땐 수급 차단하고 어느 순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때도 숫자였고요. 이때도 숫자였고, 이때도 숫자였습니다. 이때는 코스피 이전 모멘텀이 더해졌고요. 결국 숫자가 찍었기 때문에 주가 폭등. 이때도 레케노라 개발 모멘텀이 터졌지만 결국 주가 폭등은 결국 실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 4 합동 모멘텀이 더해지겠지만 결국 주가 폭등하기 위해선 실적이 더해져야 됩니다. 키트루다 특허 만료까지 이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셀트리온은 조만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위한 임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머크가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셀트리온 특허를 부시기 위해 그동안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었죠. 아일리아를 부시기도 했고요. 그쵸? 추후에 스텔라라, 악템나, 졸레어, 프롤레어, 자, 다수 출시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50조 안티의 바로 항체 바이오 요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출시하는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파이를 몇 프로 갖고 올지 이제 꼴랑 2조 5천억,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정체가 돼 있죠. 매출량은 성장을 했지만 곧 있으면 3조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대가 넘어가겠죠. 그쵸? 그때도 과연 주가가 제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3, 4병 모멘텀이 더해져서 숫자를 찍게 되면 공매도 하레베아도 못 막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주주를 위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만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단기 SC에 담긴 두 가지 성장 전략을 주목해라. 먼저 램시마 SC는 계속 언급을 드렸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램시마, 유럽에서 50% 이상 이제 직판으로 램시마 SC와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직판으로 결과물이 나왔죠. 이 직판 결과물로 미국 시장을 정복을 합니다. 자, 얘가 바로 유럽, 미국 시장 또한 램시마 점유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죠. 곧 있으면 40%의 증가할 텐데요. 여기다가 바로 램시마 SC를 갖다가 꼽는 거죠. 그쵸? 신약으로서, 바이오 베터로서. 자, 이게 숫자로 바뀌게 되면 어마무시합니다. 38년까지 독점하기 때문에 2038년까지. 그리고 휴미라와 엠브럴, 여기 교차 처방해도 바로 시장 침범이 가능하죠. 그래서 엠브럴, 휴미라, 레미케이드 이 시장에 바로 다 침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만 드디어 20조 이상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직판, 그리고 PBM사, 이게 핵심이에요. PBM사 등재가 되느냐. 가장 빨리. 자, 이게 등재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농도이냐. 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우리는 고농도 PBM사에 등재가 되고 직판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원가 경쟁력. 공장에서 수율을 높였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 경쟁력은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바로 통증을 줄여서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학회에서 의사들이, 현지 의사들이 최고의 의약품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모든 거는 다 이제 숫자로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 부분이죠. 미래는 이미 2030 비전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해서 언급드리죠. 지도는 정해져 있다. 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10년 이상 투자해서 안 가는 종목 있냐.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에 10년 이상 투자했잖아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망했습니다. 포스코에 10년 이상, 현대차에 10년 이상, LG화학에 10년 이상, 전고점 돌파하거나 그 근방에 있고, 또는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상선은 망해서 지금 HMM이죠. 자, 이런 중후장대 산업에 10년 가까이 투자했으면 망했습니다. 이제 전고점이거나 또는 전고점에 한참 밑에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성장을 10년 동안 하기 위해선 성장하는 섹터에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결국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주가를 단기적으로 밀어내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008년도 이후 상장한 이후에 2012년, 16년, 17년,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3년 동안 박스권에 있어도 결국 올라가는 거는 1년이었죠. 이 4년 동안, 3년 동안 주가 못 올라갈 때 셀트론의 욕은 요긴한 욕은 다 합니다. 이때 또 달려들어서 또 물리죠. 그리고 4년 동안 또 요긴한 욕은 다 해요. 그리고 또 이때 또 포기하고 나오면, 자, 들어오면 또 이때 들어오신 분들 또 요긴한 욕은 다 하고 떠나갑니다. 늘 극소수만이 셀트론과 동행해 왔죠. 지금까지 남아 계셨던 분들, 들어오신 지 2년, 3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오래 투자하셔도 지쳤던 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